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순환 구조는 어떤 갈등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2003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수행된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이 동북 변강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 변강 지역이라고 하면 이 중국의 헤이롱장성, 그리고 지린성, 랴오닝성 등 이 북한의 압록강과 인접한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이 한중 관계에서 아주 민감한 역사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동북공정을 단순히 학술적인 성격의 연구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였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역사 왜곡 시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이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추진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중국 정부가 주도한 이 동북공정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중국 신문인 이 광밍르바오는 고구려 관련 기사를 하나 보도하게 되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고대 왕국인 이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한국에 보도되자 한국 국민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크게 비판하였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구려 문제를 둘러싼 역사 왜곡 문제는 강릉 단오절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역사 문제는 문화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상호 간의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한국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등장함에 따라 한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2007년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라는 신문사는 중국과 인접한 20개 국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4개월 동안 약 1만 2천 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이웃한 20개 국가 중 어떤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가 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을 선택한 응답자는 30.2%에 불과했죠. 이처럼 2003년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이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문화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이 광저우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콰이바오라는 이 신문이 또 있습니다. 이 신콰이바오는 한중 문화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한자를 강탈하려 한다며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한국의 어떤 교수가 한자의 한반도 기원서를 주장하며 이 한자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1월에는 중국 칭옌바오라는 신문이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당시 이 중국 칭옌바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과 그리고 왕이망, 야후 이러한 이 포털 사이트는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가장 싫어하는 드라마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가장 싫어하는 드라마로 중국에서 한류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드라마 대장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이 심해진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은 문화 영역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이 한국의 대중문화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시작된 이 반한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동북공정과 그리고 단오절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반한류 현상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2008년 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한류가 여전히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이 한류의 인기를 등에 업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이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긴 하였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 기간 이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오히려 반한 감정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이 한국과 일본이 야구 예선전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중계하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 비친 이 중국인들의 모습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응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팀에는 야유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제서야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한국의 언론들은 이 당시 반한류의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 이 중국은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으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이 점령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에 의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학살당했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난징 대학살이라고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일 감정은 비교적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일본 팀을 응원하고 또 반대로 한국 팀에 야유를 보내는 모습을 한국인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저도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당시의 분위기도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혹은 친절하게 접근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인데요. 당시 베이징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지인 역시 한국과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시선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중국 내 반한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산하기관 한국국방연구원이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부쩍 심해진 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에 대해 중국 베이징 대학교 학생 100명과 그리고 중국의 대학교,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 12명 등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대학생들은 반한 감정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마찰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언론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는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중국의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한 감정이란 말 그대로 이 한국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 등의 느낌과 태도,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기반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실 그간 양국 사이에 축적되었던 감정이 이 동북공정이나 단오절 문제 등 역사 문제를 통해 표출되었고 또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 이 한국의 언론은 중국의 반한 감정을 또 자세히 보도하게 되고요. 이 보도를 접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다시 반감을 갖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네티즌들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온라인상에 표출하면서 또 중국의 언론이 이를 전달하게 되고 중국의 네티즌들은 다시 한국에 대해 반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 꾸준히 문화교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도 꾸준히 중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화의 경우 2008년 약 6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는 2009년에 1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음악의 경우에는 2008년 18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2009년에 230만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방송과 게임의 경우에는 수출 규모의 증가폭이 더 컸는데요. 이 방송의 경우 2008년 45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2009년에는 63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게임의 경우에는 2008년 약 3억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2009년 4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이 반한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인 2005년 7월 2일에는 베이징에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그리고 아시아 문화교류재단과 중국 CCTV가 주관하였지만 이 한국문화관광부가 후원하기도 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문화행사에는
보아와 강타, 그리고 동방신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인 팬들은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였고 또 이들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